안녕하세요. 흑가백TV의 최현장입니다. 오랜만에 인터뷰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이 서울대 조속과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현재 설치 작업하고 있는 미술 작가 박도윤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자기 소개를 제가 했는데 한번 또 좀 자세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작업은 설치나 영상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조소를 전공했으니까 조소를 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황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이제 조소 전공을 마치고 유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온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갔다 와서 작가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박사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있고 작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사실 동갑인데 되게 공부를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제 미래를 설계해야 되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 온 것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교직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좋은 직장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그래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박사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미술 박사 하면은 사실 일반인들은 미술이 무슨 박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미술 전공자로서 박사 과정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듯이 교직에 있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작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실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데 박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하고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작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사를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시작을 하신 건데 이제 박사 과정을 하기 전 그 2년 정도 시간 동안에 전시도 하고 그런 경험도 한 거잖아요. 네. 그때 느꼈던 어떤 부분 때문에 박사를 좀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그런 게 맞나요? 네. 사실은 이제 유학을 가서 외국어로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제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자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박사과정을 선택한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학에 대한 정보가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막 학생인 경우에는 유학을 가고 싶은데 되게 막연하게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초대한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유학 얘기 좀 해볼 것 같은데 처음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때와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제가 유학을 가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 게 이미 10년이 넘어서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추진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유로 간다기보다는 일단 가기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아무리 뭘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가더라도 그것대로 되지가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다.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고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좀 10년 전 얘기라 그래갖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해외랑 굉장히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교민 사회도 되게 많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훨씬 정보들도 많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막 서칭을 해서 찾는 그런 루트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현지에 있는 지인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금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뭐 미리 이제 유학 가 있는 선배들을 찾아서 그렇죠. 뭐 연락을 한다던가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기는 한데, 뭐 이제 그런 선배가 전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유학원 같은 곳을 찾아가셔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본인들이 정보를 수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구글링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유학을 가기로 하고 처음에 이제 독일로 선택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컸는데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좀 많이 드는 대신에 좀 짧은 기간에 끝내고 올 수 있고, 독일은 이제 학비가 무료거든요. 지금은 조금 이제 학비가 받기는 하는데, 하지만은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가서 이제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보통 영어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학교 정규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이제 생짜로 가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기간이 아무튼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가서 경험한 바로는 독일의 전체적인 성향이 저랑 굉장히 맞다는 생각을 해서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뭐 그래도 입시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입시하고의 어떤 차이라고 해야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있으면 좀 뭐 얘기해 주세요. 한국의 입시라고 하면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시험을 봐서 거기서 얼만큼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느냐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독일에서는 이제 물론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서 그걸로 이제 판정을 받는데, 학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미술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제가 스스로도 그렇게 경험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만큼 관심이 있고 그거를 얼만큼 잘 끌어내서 발달시켰느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그 과정이 드러나 있는 그죠. 그 기록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꼭 독일 아니어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잘하거나 너무 실력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안 뽑는 경우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작가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제 유학을 간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의 취지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또 와서 배우려고 그죠. 하느냐,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교수를 직접 컨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자기 성향에 맞는 교수들을 서칭을 해서 어느 대학교에 나를 잘 지도해 줄 것 같은 교수가 있다 그러면은 직접 찾아가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자기가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그럼 교수가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이제 뽑아주기도 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되게 깊이 들어가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입시는 사실은 그렇게 순수하게 접근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만약에 내가 미술을 너무 하고 싶고 뭐 이 선생님 작품을 막 봤어. 그리고 이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난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게 사실은 되게 우리나라 입시, 뭐 미술계의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막 어떤 학교의 서열화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죠. 사실 네. 그거랑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좀 민감한 얘기고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예 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저는 사실 포트폴리오를 보고 입시를 치르는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고 아마 동의할 거예요. 그죠?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입시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많은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너무 이제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그래도 유학을 다녀와서 거기서 온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제일 큰 장점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언어와 함께 경험한다는 게 사실 살면서 굉장히 갖기 어려운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인생 전체로 볼 때도 큰 자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미술을 하신다고 하면 미술이라는 것은 각자가 자신만의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경험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는 이제 되게 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쨌건 장점이 더 많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유학을 가서 정신적으로 좀 고통을 많이 겪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를 많이 찾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또 모여 있다 보면은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생활면에서 어려운 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유학 생활 중에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사실 결혼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내도 정말 이제 쉽지 않은데. 아내도 미술을 하기 때문에 같이 결혼을 하고 같이 가서 같은 교수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만 국한된 얘기일 수 있는데 가서 이제 저는 딸아이를 거기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겠죠.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가족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저한테 고향처럼 그 지역과 그 시간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진짜 뭐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대학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독일하고 뭐 대학이라고 해봤자 한국에서 서울대밖에 안 다니보긴 했지만 뭐 전체적인 학생들이나 뭐 분위기, 독일의 분위기는 어떤지. 독일은 지역마다 그 지역의 대학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서울에 여러 개가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도시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국립대학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한국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제가 처음에 제일 놀랐던 게 강의실에 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자기 애완견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애를 데리고 와서 애를 안고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보통 한 학기 동안 쭉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전시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거기서는 되게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누군가 이제 공간을 구해오면은 이 공간에 맞는 작업을 다 같이 토론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그래서 전시를 치러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자료화하고 책도 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 거를 학기 내에 뭐 여러 번씩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의미 있는 장소에 다 같이 견학을 가기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분위기가 한국이랑 좀 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작업도 조금 가볍게 진행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쭉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의 밀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반짝이는 발상을 통해서 그냥 며칠 동안 준비해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밀도나 분위기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학교의 작품 분위기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큰 편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분위기 자체가 좀 경직돼서 그렇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도 있고요. 뭐 대학 다닐 때도 되게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뭐 어떤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위계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자, 뭐 유학에 대한 얘기는 뭐 이쯤에서